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상민의 하하핫.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예. 3단계 로켓을 올리는. 네. 예. 월요일날 1단계 딱 올리고 수요일쯤 다시 2단계 딱 올리고 다시 금요일날 찍는 인공위성이 본궤대에 오르는 그야말로 소개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자유 막 나와. 팟짱의 핵심 실세. 비선 라인. 장윤선의 비선 라인. 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위원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 난리 났어요. 예. 불금. 예. 와, 나 이상민 위원장의 인기가 그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뭐 좀 맨날 욕만 먹다가 그만 나와 뭐 걸걸한 목소리 와, 근데 저는 인기를 그 지역구부 사무실 사람들 푸른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그러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평상 전 세계 저희가 이제 IP 분석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합니까? 그럼요. 동원하는 거 표시합니까? 그렇죠. 이때 대전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다면 이거 풀었구나. 이렇게.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댓글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이상민의 인기가 세계를 넘어 우주 속으로 가나? 저도 이제 이 팟짱을 계기로 정치 기반이 굳건해졌고 이제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다. 당대표가 아니고 대선 출마를 바로 곧장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당대표로 가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세상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대표 하는 것보다 대통령 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당내 문재인 대표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당대표 우리 당 당대표는 진짜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대통령이 쉬웠어요. 뭐 여기저기 뭐 이러면 저놈이 이러라 그러고 뭐 이러면 이놈이 뭐라고 하고.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국회 일정이 바빠지고 뭐 법사위 일정도 많으시고 막 이럴 텐데 우리는 법사위 일찍 전체회의 2번이나 했어요. 긴급 현안질이라고 해서 송환정 리스트 건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냐. 이거 뭐 대충 어영부영하고 끝내는 거 아니냐. 그럼 특검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유서 대필 사건 있잖아요. 그거 판검사들이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충 어느 놈 하나 그 판사 판결한 판사도 있고 그걸 기소한 검사도 있고 수사한 검사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뺀들거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법무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그 재심에서 무죄난 게 제대로 판결 안 한 거다. 원래가 유죄 판결한 게 잘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비슷하게 명확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 판결이 이번 재심 판결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다. 이런 걸로 들렸어요. 그래 좀 뭐라고 하고 신랑이도 버리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검사들이 경찰이 구속시켰다 하는데 구속시킨 건 판사입니다. 영장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가 정신이 똑바르고 제대로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재판하면 그런 억울한 사람 없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신은 한 놈의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99명 때려잡자 이런 세상이 아니고 한 명의 99명의 도둑놈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은 만들지 마라. 이게 오늘날의 민주정신, 법치주의 정신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저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네. 학식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어제부터 아니 지난주부터 예. 굉장히 그 전문가다운 식견이 느껴지. 아 이분이 공부를 좀 하시는구나. 저희는 굉장히 아니 원래 노는 걸 좋아하시는 태어날 줄 때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아 학식이 지식이 높게 있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신동이야. 네. 근데 원래 법사위원장 되실 때 그 군사법원을 비롯해서 사법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기치로 내걸고 그 시작을 하셨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된 게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 된 게 없어요. 아니 된 게 없죠 아직까지 된 게 없고 아 정말 스트레스합니다. 뭐냐면 저는 네. 제 마음 급해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평생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할 때 지난번 17대 국회 때 참여정부가 내놓은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도 못 끊는 게 그때 군 장성들이 막 반발하고 저항해서 못했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꼭 진짜 법사위에 온 제 일소임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하고 싶은데 네. 이게 국회에서 뭐 특위가 생겼습니다. 특위? 병영 개선 특위. 병영문화 개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핑계를 삼아서 질질 끌어요. 그리고 정부가 뭐 정발을 내놓겠다고 하고 질질 끌고 물론 저기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서는 야 말만 하지 말고 인마 행동으로 옮겨라. 이번 지난번 댓글도 그렇게 쓴 분이 있대요. 예. 한번 해봐요 되나? 예? 되냐고 혼자 국회의원 아무리 저처럼 훌륭하고 유능한 착한 국회의원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먹고 이게 여야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래서 이게 저는 이 팝장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특위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국민 열세는 낭비는 물론이고 본래 상임위가 작동이 안 돼요. 아 계속 특위로 별도 특위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러면서 상임위 무슨 의제를 별도 특위로 가져가고 가져가고 별도 특위에서 또 질질 논의하니까 끌고? 질질 끌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없고, 예. 실제 해야 될 상임위 역할은 무력화되고 상임위의 기능은 없어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특위 위주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군사법 제도도 네. 개혁도 예. 바로 그 저기 뭡니까 병영문화 개선 특위인가 뭔가 그걸 국회에서 특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시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공청회하고 그 시간 하세요라고 써요 좀. 근데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병영문화 개선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고 얼마 전에 해병대 이사단에서 윤일병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폭행 가혹행위가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그 당시에 이제 해병대 이사단장하고 통화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이사단장의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더라고요. 통화했어요? 아니 통화했는데 자기 바쁘니까 참모관 바꿔주니까 통화해라고 비서가 받아가지고 네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끊던데 참 그게 아니, 우리 여기- 군의 현실인 거예요. 아니 임태훈 소장 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요새 뭐 합니까? 팟짱에 나오고 있죠. 박장에 나와서 개인 일신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병영문화 원님도 개선을 해서 인권센터 소장이 네.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법사위원장님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팟짱에 나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인기를 계속 끌어보려고. 에? 인기 위주. 아니 저는 솔직히 일신영들의 뜻이 있어요. 네. 저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인권센터 소장은 군인권센터 소장 그러면 안 되죠. 병영문화 개선 특위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이 군사법원의 문제는 실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사위에서 반드시 제일 중요한 의제로 예. 하나를 해서 반드시 좀 성과를 내고 이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부터는 바로 이제 총선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 상반기 안에 끝내주셔야 예.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 유지가 가능하실 텐데. 그래서 정부 그 안을 뭐 6월 중에 낸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네. 땐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언을 했어요. 군사법제도는 지금 6월달에 혹시 못하면 네. 정의국회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전반기에 네. 제가 아주 그냥 강공 드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난 성과를 군인들이 네. 왜 그 권한을 주려고 그래요? 일반 대부분의 형사 사건이 절도 뭐 사기 횡령 뭐 네. 이래가지고 그게 85%예요. 예. 그리고 군 형법 사건이라도 대부분이 또 일반 사건하고 성격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명령 불복종인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의 기득권인 거죠. 명령 불복종에 자기가- 다 깨지는데 누가 명령 불복종할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데 군도 정치인도 다 기득권을 안 내놓고 일단
그 깔고 아, 앉아가지고 근데 저를 눈을 예? 붙들고 저한테 똑바로 하세요. 아, 예? 예. 아, 참 걱정입니다. 그 메르스 사태로 지금 전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도처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행태, 격리 대상자들인데 뭐 뛰쳐나오는 상황,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최인류 병원이라고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은 또 삼성서울병원대로 음압병동 하나 똑바로 갖추지 않고 그 인류병원이라는 데가 말이죠. 돈 3억 그 하나 만드는데 3억 정도 든다잖아요.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정말 그 뭐랄까요, 이 졸부, 돈만 밝히고 막 그 자기 거는 되게 아끼면서 남한테 돕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른바 공공성이 전혀 없는 이런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에 좀 똑바로 좀 고쳐야겠다 생각도 좀 기본 드는데요. 수칙 우리가 네. 정해진 상식 기본 수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고 원칙. 신호가 빨간불일 땐 쓰고 파란불일 땐 가고 네. 이런 기본칙이 그동안 우리가 압축성장 벼락치기 하면서 그런 걸 해왔던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득세했고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졌고 장관들 인사청문회 총리 청문회 보세요. 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살았나. 그냥 막 산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네. 교통 안 평균인데 나고 뭐. 아무런 문제 안 됐고 네. 오히려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빌붙어서 먹고 사는 네. 사람들 있었고 네. 그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반성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여기 뭐 보면 뭐 너는 그렇지 안 그렇지 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어떤 분은 음주운전 걸려놓고 네. 자기 메르스 환자다 음주운전 안 걸려고 야 이런 야, 진짜. 별 사람 다 있고요. 그냥 세상에 네? 온갖 꼼수들이 다 나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뭐 구속 안 당하려고 자기 메르스 환자다고 메르스 또 환자라고 이런 뻥치고. 또 뻥튀고 네. 진짜 국민 하나 한 분 한 분이 네. 진짜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돌아보면 네. 물론 이번에 메르스 사태 보면 정부의 방역 체계 예. 완전히 개판이죠 진짜. 예? 예. 진짜 법사위원장이 그런 진짜 저품격의 말을 쓸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가 개판이라는 전문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어. 예 법사위원장이. 진짜 이게 네. 나라가 없잖아요. 네. 이게 무정부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공공 부분이라도 좀 그래야 되고 대통령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그 참 고생 많으십니까. 네. 예. 라고 참 생각을 능력은 하시죠. 안 되고 뭐 할 저기 일은 뭐 많고. 떠오르는 건 없고 응. 얼마나 막 사실 막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막 머리에 모락모락. 진짜 그러면 왜 대통령 하셨어요?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장윤성 기자님 박근혜 대통령 찍었죠 1번. 아니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야 돼? 아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청 받으셨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말씀하시지. 팟짱에 나와서 세게 얘기하시고 정작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는 악수만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에? 할 말 없음. 장윤선의 팟짱. 아, 자, 그나저나 지금 국회에 오늘부터 외교통일 안보 분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시작하잖아요. 예. 드디어 이분이 총리가 되셨습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 예. 이것도 참 재밌어. 여당 싹쓸이, 야당 싹쓸이. 여당은 전부 통과시키자고 하고 야당은 전부 반대하고 뭐 이런 진풍경이 조금 벌어졌어요. 우리가 반쪽 반성할 총리. 게 네. 이왕 표결에 갔으면 네. 더 참여해서 다 참여해서 전부. 그 반대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 일사불란하진 않아. 의총할 때 그렇게 결정을 졌거든요. 가서 전부 반대표 찍자. 예. 네. 그러니까 들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신기남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반대하나 나가서 안 들어가고 반대하나 차이가 뭐냐고 우리 의총에서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재세 의원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네. 지난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 할 때 정의당이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완구 득표율만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선거에 우리 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서 성적이 안 좋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참신하게 참 특이한 참신성이다. 그래서 좀 예, 약간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오재세 하지만 의원님이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말말말 나올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모아서 가서 반대 표시다 했으면 다 나가서 반대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의당까지 하면 정의당이 뭐 찬성했을 리는 없고 네.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130명인데 그 득표에 120표면은 네. 10몇 표가 빠진 거죠. 예 그러면 물론 뭐 찬성했을 리는 없고 네.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그럴수록 일사불란하게 좀 그러니까 예. 저는 야당이 좀 그 멋있는 정치 그런 거를 좀 할 수 없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 막 그 새누리당 보면 이익에 굉장히 그 아주 집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떤 이익 이런 이익 앞에서는 정말 와 저렇게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뭉치지? 진짜 놀랍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익보다는 가치를 좀 우선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익도 추구해요. 이익도 주고요. 그런데 이익 가치가 섞여 있어서 이익과 그렇지. 가치가 근데 좀 근데 어떻게 잘 안 진짜 맞아. 새누리당 보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네. 진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기도 먹으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당리당략에 맞으면 싸우다가도 일사불란하게 딱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네. 치고 빠져요. 네. 뭐 유승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싸우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또 유승민 원내대표 나름대로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역할하고 그렇죠. 김무성도 하고 예. 그 역할에서 결국엔 그거로 자기들의 바꿔가죠. 차이를 넓히는 그렇죠. 거예요.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김무성은 김무성대로 자기 정치하면서 결국 새누리당 지지층을 넓혀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런 자기 정치를 하든 뭐라든 네. 그런 공간을 넓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서로 양해하고 네. 영어로 말하면 excuse me, Excuse me? 예, 양해. Excuse. 실례. 예. 네.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역할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좀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전략적이지 전략적이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맞아요. 있음을 예. 인정하고 네. 그런 뜻에서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 아까 대선 대선 후보?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예. 뭐 뭐든지 주면 출마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거 있으면 제가 뭐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처지는 아니다. 아 재밌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오늘 데뷔 무대라고 언론들이 지금 대서특필 하고 있어요. 어제 물론 이분이 딱 이제 메르스 총괄 사령관처럼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겠다. 뭐 조기종식이란 말을 하는데 조기라는 말을 붙이는 건 좀 웃겨요. 왜냐하면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조기는 만기 만기종식 만기종식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아니 법무장관에서 이제 총리가 됐어요. 이분 어떻게 잘하실까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나팔수 나팔수. 네, 그 역할은 잘할 거예요. 네. 또 법무장관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충직한 참모죠. 충직한 참모. 그런데 네. 나는 진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황교안 총리가 이제 뭐 총리 정도 됐으면 다 올라갔잖아요. 임명직으로는. 그렇죠. 예, 대통령 하는 거 다 올라갔죠. 예. 그러면 이제 명예를 차지해야죠.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총리로서 소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는 대통령한테도 정말 직언도 하시고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는 진짜 앞장서는 그런 지금까지 그래야 황교안 총리의 지금까지 허물 네. 많은 허물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밝혀진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고 네. 또 비판도 있고 또 많은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네. 여론조사에 보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국민 여론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서 네. 황교안 총리는 국민을 바라보고 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임기 2년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의리는 쫓는 건 좋은데
그 국가에 대한 의리 그래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그게 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엄청 실패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욕바가지 먹는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황교안 총리가 기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황교안 총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민 위원장님이야말로 황교안 총리에게 그 충원, 고언을 하는 분 같아요. 사실은 제가 네. 그 총리 후보 지정받았을 때 네. 그 이제 법사위원장이었고 그쪽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인사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네. 진짜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지켜보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든 황교안 총리 오늘 그 국회에서 어떤 태도로 또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처럼 또 고압적으로 계속 이분도 자료를 좀 안 내놓는 분이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얼마나 또 공개적으로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황교안 총리가 이제 됐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예. 법사위 내부에서는 어떤 그 정보가 돕니까? 새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이 온다. 더라. 뭐 제가 볼 때 나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 소병철 그 전 검사장이 있어요. 소병철 검사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네. 실무 능력이나 뭐 이런 등등의 자격을 많이 갖춘 분인데 네. 이분이 뭐 호남 출신이라 뭐 어떻다라는 얘기도 한때 물망에 오르기도 했어요. 네. 내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분을 시켜요. 오히려 야당의 저항이나 반발을 좀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소병철. 예. 아주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거 말고 이분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아니 아주 어떤 사건들? 보면은 그 강직한 검찰에 검사. 있을 때 예. 아주 중립적이고 예. 하여튼 잘 균형 있게 한 그 검사로서 평판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 양반을 잘 아는데 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이 양반이 어느 쪽에 뭐 호남이라고 그래서 뭐 야당 쪽에 기울은 분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검사들이 뭐 저 보수 성향이지 뭐 진보 성향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 뭐 저 지역하고는 관계없이 판검사들이 뭐 성향상 원래 또 보수적이어야 되는 것도 막 적절하고 네. 뭐 그 사람들이 진보적이면 거기서 버텨낼 수도 없죠. 네. 그런데 지금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유력하다는데요. 그분도 이제 호남 출신인데 네. 그분도 훌륭하신데 저는 저 같으면 저기 소병철 검사장 시킬 것 같은데 네. 시키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대통령 돼야 돼요. 진짜. 소병철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 막 시키게. 시키게. 이상민의 내각 어떻게 될까? 그러면 총리 누구? 장윤선 총리?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 예. 왜요? 아니 저는 문화적이지 않은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시키는 거 하세요. 하라면 해. 내가 시킨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내가. 해요. 아니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국가를 하는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예. 장윤선의 제목을 쓰겠다는데 예. 그렇게 보신주의 급급하면 됩니까? 저는 보신주의로. 알겠습니다. 지금 정봉주는 뭐 시킬까요? 정봉주는 뭐 저기 그 약간 날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제 휘하에 둬야 되겠네. 그래요? 네. 그럼 청와대 불러서 청와대 불러서. 불러서 뭐. 그래도 뭐 시키긴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근데 본인은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피선거권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내년 총선은 어떻게 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안 돼야 돼요. 근데 두 분 친한 거 맞으세요? 가끔 헷갈려. 예? 자, 예컨대 지금 법사위에서 새로 법무부 장관이 인준이 되려면 인준 절차도 뭐 있어야 되겠지만 이 새로 되는 법사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무장관이요. 네. 그 황교안 장관하고 좀 대비되는 차원에서 저는 법대로 하는 장관.
법대로. 법치주의, 헌법 정신에 투철한 장관. 네. 정치적 성향, 윗사람 눈치, 권력자만 보지 말고 장관 정도 올랐으면 이제는 네. 자기의 그 소신과 원칙과 그런 것들을 지켜서 야, 그 정부에 쓸만한 장관 그 법무장관밖에 없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예? 대통령 그게 자기가 자기 역할 충실히 하는 게 자기를 시켜주신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엄마들이 집에서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거에 굉장히 주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다 크신 어른들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본분 역할에 대한 어떤 그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숭고함. 예,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특별 보좌관, 대통령 보좌관 맡으신 분들이에요. 예. 포 이그잼플, 정말 한국 예, 정치의 김재원 의원 이런 사람. 미개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장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겸직금지 빨리 판정해야죠. 정부가 이 메르스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삼성서울병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뭐 잘 조치가 안 되다가 그 영리병원 만드는 그 원격 의료 막 그 허용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화살을 또 삼성병원으로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작년 엄청난 불행 사태인 세월호 그 사태 네. 참사는 거기에 400명 가까운 저 승객이 있었죠. 네. 그 배에. 네. 이제는 이 메로스는 대한민국 4천만 그 대한민국 호에 국민들이 4천만이 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을 지금 이 잠재적 그런 메로스 감염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잘못이죠. 네. 그죠? 네. 일차적으로 삼성병원 잘못했죠. 네. 또 국민들 잘못한 사람들 많죠. 의사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 있죠. 지방정부 지자체 잘못한 거 있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 정부죠. 거기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딱 우리가 언론이 삼성 병원을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고 욕하고 할 수는 있어도 네. 대통령은 삼성병원을 욕하면 안 되죠. 아니 저기 애가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시험 못 봤어요. 선생님이 애 불러다 놓고 두들겨 패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야, 잘못한 거. 선생님이 애 잘못 가르쳤잖아요. 네. 제대로 가르쳤으면 성적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럼 자기가 내 탓이오 하고 저희가 해야지. 아니 어떻게 남 대통령이 삼성병원을 불러다 놓고 카메라 들이대서 국민 앞에 야 이건 쓱 니네 삼성병원이 잘못해서 한 거야. 마치 지금 막 재벌병원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병원이 깨갱하니까 네. 또 불러다 놓고 네. 대통령마저 박살 내는데 대통령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대통령 그러시면 정말 그건 후한 무치지.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그 삼성이 잘못이 크죠. 삼성이 크죠. 예, 제대로 잘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야, 저 초일류 병원이라고 그러더니 저 완전히 엉망진창이네라는 게 전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엉망이구나. 우리가 그런데 뭐 그 허명 그냥 유명하다니까 전부 거기 가서 줄 서서 삼성점만 붙으면 삼성 때문에 인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민낯이 확 드러나니까 야, 이제 저 병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죠. 삼성을 그렇게 관리한 삼성병원을 그렇게 관리 민간 병원이지만 보건 행정은 어디 뭐 한 갔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진짜. 지금까지 냅둔 거 아니에요. 냅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어. 누구 하나 그거 삼성 눈치만 보고 지금 공범이라고 생각해야지 공범. 그렇죠. 공범이 역시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입니까? 전문 용어 딱 내 공범. 그렇죠. 삼성이나 박근혜 정부나 공범이죠. 메르스 사태의 그러니까요. 책임을 져야 될 공범이 삼성과
바로 박근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삼성한테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범과 종범으로 나눠야 되나요? 아니 그냥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요. 공동정범. 법률 용어로. 예, 기능적으로 네. 같이 역할 분담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네. 공동정범인데 네. 두 놈이 걸려가지고 공동정범이 공범이 걸려가지고 한 놈이 딴 놈한테 너 때문에 걸렸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잖아요. 저는 잘못 그게 없어요. 제가 먼저 다 걸린 했어요. 놈이 잘못이에요? 그 짓 한 놈이 두 놈이 잘못이지? 그렇죠. 두 놈 다 잡아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한 놈만 지금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인 거네요. 정말 요새 가뭄 엄청나잖아요. 네, 30년 만에 가뭄. 도대체 한번 돌아보세요. 답답해요. 이거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네, 어떻게 왕이 됩니까? 네. 정말 처형당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옛날 부족국가 뭐 이거 다 이거 진짜 이거 그 하죠. 지금 막 기우제 지내고 난리예요. 예. 네? 지금 나라가 지금 이거 도대체 이 나라에 도대체 정부가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고. 네. 다들 난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방송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산에 갔거든요. 산에 갔는데 산에 이제 50대 그 아주머니들께서 쭉 가시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재앙의 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가뭄 얘기하시고 메르스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 민초들이 지금 전부 나라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의도해서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이거든요. 그럼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결과 책임. 무과실 책임. 예, 결과 책임. 결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경위는 소용없어요. 나라 국민들 등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고 네. 평화 마음 편하게 하고 애들 교육시키게 하고 네. 병 걸리면 치료받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낮은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커녕 지금 막 온갖 사고 아주 그냥 농축돼서 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내용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 앞에 죄스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벌써 그 메르스 환자가 166명 확진 받았죠. 그리고 사망자 24명 나왔죠. 그리고 격리 대상이었던 사람들 다 합치고 됐다가 풀려났다 뭐 이런 사람 다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거든요. 그러면 이 국면에서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죄스럽고 네. 막 눈에 막 시뻘건 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삼성병원 원장이나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그게 국민 앞에 국민들이 볼 때 그걸 야 잘한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겠어요. 네. 네? 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도 늘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염병 하나 관리할 공공병원이 없냐. 도대체 공공의료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있었길래 이렇게 전염병 하나 똑바로 못 잡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사회를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 공동체. 국가 공동체.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같은 운명에 같은 삶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든 뭐 부모님을 잘 만났든 뭐 자기 능력이 됐든 돈이 많고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기 그런 비용 부담으로 좋은 서비스,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도 받으세요. 난 그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평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부자들 형편 좋은 사람들만 잘 서비스 받고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하고 이러면 형편 좋은 사람들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가려면 바로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에다가 네. 병 걸렸을 때 치료받게 하고 교육받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형편 좋은 사람들을 타겟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겟을 해서 형편 좋은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셔가지고 그분들이 불만 없게끔 아니면 인간의 존엄함을 누릴 수 있게끔
치료해주고 하는 공공성이 담긴 의료시설, 네. 교육시설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영국,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나라는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단독주택들이 다 있는데 정원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 정원은 다 있다. 다만 부자들은 정원이 넓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원이 좁아. 대신 정원이 없진 않은 거예요. 누구나 정원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는 넓고 크고 좋은 정원 비유하자면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이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죠. 의료 서비스 제대로 못 받죠. 의식주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노후도 심각하죠. 깜깜하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손질을 좀 해야 되는 데가 국회 아닙니까?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죠. 네. 그런데요. 네. 현실적으로 국회는 거의 대통령의 그냥 하부 조직입니다. 하부 조직. 대통령이 안 되면 이번에 국회법 보세요. 국회법. 대통령이 눈 인상 팍 쓰면 또 그걸 요 구를 바꿔주고, 요 청으로 딱 바꿔서 그거 완전 코미디 아니야 예, 진짜. 진짜 뭐 이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국가 운영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는 영웅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협업 시대, 영웅의 리더십이 아닌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일반 평민으로 내려놔야 돼요. 가버넌스. 예, 가버넌스. 진짜. 그런 용어를 하시고 스펠링 말씀해 보세요. 아, 됐어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저는 예. 국회도 물론 국회에서 백날 소리 지르고 저 보세요. 어떤 분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 목소리 시금털털 아니 뭐 저런 사람 목소리를 또 자꾸 하냐. 장윤선이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커넥션이 있어요. 예. 예? 제가 한번 회식하면 소주 한 잔 쏘기로 했어요. 아직 안 썼어. 예. 그게 지금 제가 병가 내기 전에 소주 한 잔 한 몇 개월 전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말만 하고 안 사. 야 진짜 삼선의 법사위원장이 너무 짜. 여하튼 예. 예. 그런데 예. 저도 이게 국회의원 소리만 지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대통령 되려고 하겠어요. 진짜. 오죽하면? 예. 진짜 이거 화끈하게 내가 한번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 예. 저한테 진짜 대통령 될 기회 주시면 예.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확 바꾸실 수 바꿔볼게요. 있으시겠어요? 있어요. 장윤선 문광부 장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너무 이상민식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코믹하게? 그렇죠. 예? 즐겁고, 세상을 너무 코믹하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즐겁고 아주 활기차게 예. 희망. 예. 제가 진짜 전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하는 일이 고되거든요. 네. 그거는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직이든 한 개인이든 저 지평선 너머를 봐야 돼요. 근데 지평선은 너머는 못 봅니다. 두 눈으로는. 망원경으로도 못 봅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지평선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럼 지평선 너머는 뭘로 봅니까? 뭘로 봐야 돼요? 꿈과 열망입니다. 자신의 꿈, 그 조직의 꿈, 그리고 하고 싶은 열망 담아서 너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진짜 물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제도 사회구조 잘못된 게 많죠. 네. 그렇다고 낙담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어떡하냐. 저 지평선 너머를 멀리 설정하고 지평선 너머로 설정. 뭘로 설정하냐. 꿈과 열망.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을 막 충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핸드폰 충전은 신경 엄청 쓰잖아요. 네. 배터리 떨어지면 떨어졌네. 아이고 해가지고 요새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잖아요. 자기 충전에 더 신경 쓰세요. 네. 에너지를 넣으세요. 맞아요. 근데 요새 젊은 후배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당면 과제에 급급해요. 일단 취직도 안 되고 예.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10,000원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되게 많은데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용납을 못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대인배답게 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야합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정의롭고 멋있는 선배들은 쫓겨나고 어디 저기 지방으로 발령나고 이러니까 그 정의롭고 멋있게 사는 선배의 길을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 선배는 참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뭐 비단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또 뭐 검찰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연한 풍경이에요. 이른바 사내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는 풍토가 국가적으로 마련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은 반칙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처럼 이렇게 꼼수 부리는데 이런 데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이런 표본과 표징이 자꾸 생겨야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애티튜드. 스펠링 아세요? ATTIDU 좀 모를 수도 있지. 아, 재밌다. 아, 그래서 이런 애티튜드를 바꿔줘야 돼. 해외에서도 댓글 오죠. 댓글 오죠. 이제 곧 달린다. 스펠링 틀리면 뭐 곧 시정하세요. 이렇게 달려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그 공공의료 시설 관련해서요. 홍준표 지사가 그나마 있던 진주의료원 좀 잘 놔두지. 그거 왜 그러니까요. 없애요? 그 양반은 그거 없앤 게 자기 공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저 원님이든 목민관이든 정약용의 몸민시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위직에 오른 분들, 대통령에 오른 분들, 물론 저도 국회의원 똑같아요. 진짜 생각하면 그 자리 왜 올라갔어요? 그 자리 왜 왔냐고. 그러면 그 국민들, 백성들, 민초들 그 국핍한 거, 막 애달픈 거, 고충 그런 것들 해결해 주려고 네. 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깨 부수고 없애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홍준표 지사는 저 기소되고 뭐 좀 혼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마음 그렇게 잡숫고 그게 마치 보수의 무슨 아이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 그렇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네. 보수가 그러면 저 못 살고 좀 부족하고 힘들고 낙오된 사람들 집 밟는 게 보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사실 제대로 된 보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중에 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근간인데요. 네. 자유경제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경제는 뭡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법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제 질서를 준수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지금 솔직히 법 제대로 지켰습니까? 분식회계 했죠. 네. 예? 막 그래가 막 또 불법 대출했죠. 막 그렇게 해서 돈 자본 집중해가지고 사실 왕창 돈을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세금도 내지도 않고 불법 근데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상속 안 증여 막 하잖아요. 하고. 예. 근데 예. 그거를 제대로 된 다 풀어주잖아요. 또 왜? 검찰이 잘못해도 큰 도둑은 다 풀어주고 작은 도둑들만 전부 교도소에 가두는 이 현실도 심각한데 저는 국회 법사위가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홍준표 지사 얘기가 나왔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A씨당 쪽 증거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구속 안 하잖아요. 검찰이. 이거 그냥 일반 평민이었으면 형사 사건 그렇게 같은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했겠냐고. 이완구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그렇게 나왔는데 구속 안 시키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기 출연자 같으십니다. 출연자는 접니다.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러지 방송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 방송에 대한 욕심을 있어가지고 다 그냥 이거 시간 저기 와,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상민 위원장 90분 하지 말고 100분으로 늘려라 이런 분들도 계시대요. 예. 아, 아, 이제 예. 인기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제가 좀 풀었어요.
우리 저 비서가 있나? 백 비서님한테 확인해봐야 되겠다. 친구들 풀었는지. 아니 근데 이 성완종 수사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 이건 어차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특검으로 가도 과연 제대로 할까? 그런 유능한 그 검사, 특별 검사와 네. 또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법조인이 얼마나 될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이렇게 유야무야 끝날 수는 없죠. 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저렇게 갖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당은 뭐 지금 상설특검법이 뭐 그거 말고 또 특검을 뭐 하자. 뭐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그건 공리공담입니다. 다 지금 상설특검이 없어요. 네. 상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만 있지. 법만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또 국회 협상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상설특검이다 아니다 뭐 어쩌고 하는 건 우리 당도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예, 하실 필요도 없고 새누리당도 뭐 상설특검이라는 상설이 있어요? 상설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항상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 조직이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상설특검법만 그게 법만 지난번에 통과시켜놓고. 사실 상설특검법에서 각 정당이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선전했거든요. 네. 그리고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건 대국민 눈속임이에요. 난 그때 그거 그런 분 저도 문제의식 가졌지만 그거 아주 허구입니다. 허구. 오히려 그게 우리 당에서 그 상설특검법 하지 말고 그냥 별도로 다시 하자고 할 정도로 네. 허점 약점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법은 통과됐으니까 또 그 법을 또 악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뭐 좋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든지. 네. 그러면 성완종 리스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온고잉하는 상태이고. 예? 저는 박근혜 정부 끝난 이후도 네. 분명히 이거는 진상 규명이 네. 진실을 향해서 네.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대선 자금 문제하고 연계가 돼 그러면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억씩 주고받고 한 이런 저 비리가 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그거 노무현 정부 이후 그런 정치인들이 돈 주고받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네. 물론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진짜 교도소 갈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도소 안 가잖아요. 차떼기 이후 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없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거는 추상같이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밝혀질 거 그런 걸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실 게 아니라 네. 지금 까세요. 읍참마속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봐야 알지. 네. 그 대상 중에 한 분이 뭐 자기 그러면 도둑놈 혐의를 의혹을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 도둑놈 아니다. 그럼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참. 참. 근데 마치 본인은 굉장히 깨끗하고 관계 없는 거라고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헷갈리죠. 근데 과연 그 아니 근데 왜 성완종- 우리나라는 꼭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네. 뭐 저분은 저기 저 정치인들하고 달라 그러는데 아니 정치인이 무슨 뭐 매일 거짓말한 사람들도 아니고 거짓말 하시잖아요. 또 근데. 대통령이 저 물론 갖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정치인이에요. 최고의 정치 리더죠. 그러니까 정치의 리더 그리고 그 의혹을 받는 건 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성완종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부패 혐의가 다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꽁꽁 막혀 있고 그리고 또 과연 황교안 총리가 성완종 스캔들을 캘까, 누를까, 캘까, 막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네, 그 보고 뭐 도색 영화 보고 싶듯이 네. 호기심 때문에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그렇죠. 당연히 국가의 기강을 잡아야죠. 만약에 그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책임 못 물으면 네. 대한민국 법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치인들이 또 돈 먹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여기저기. 철저하게 특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특검으로. 그리고 오마이뉴스도 네. 보도하실 때 네. 끈질기게 좀 보도 좀 해주세요. 다들 내 언론들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네. 일회성이야 일회성. 한 번 보도하고 끝나. 맞아요. 저도 요새 이렇게 삼성서울병원의 문제점이나 성완종 수사나 이렇게 볼 때 탐사 보도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그죠? 여기서 팟짱할 게 아니라 나가서 탐사 보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러실 건 아니고 2% 없어지면 저는 그럼 어떡합니까? 겨우 복귀했는데 이건 이것대로 네. 또 기사는 기사대로.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메르스 전국에 정말 아유 진짜 심란합니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죠. 하면서도 진짜 좀 그래요. 네.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뭐 그렇습니다. 막 그냥 한숨 쉬는 시간에서 더 스트레스밖에 할 수도 예, 없잖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좀 저희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방송을 예.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면서 물론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조심을 하되 또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을 저희 팥짱과 함께 씻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노래요? 예, 갑자기 또 힘내시라고. 노래를 힘내시라고? 아 홍보 방송? 예, 아니 홍보 방송이 아니고요. 예, 예. 이상민 위원장님 가요를 좋아하세요. 네. 아니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 저를 뭐 이렇게 뭐 네. 아 음악 편식이 또 없으시구나. 예. 또 깔고 다니시네. 핸드폰에 음원을 깔고 다니셔. 이 가사를 보면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면 소중하게 간직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아 진짜. 강산혜 씨가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주책이요? 제가. 주책스럽긴 하지.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의원님 때문에 너무 한 주가 즐거울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팝장에서 이런 정말 예. 기가 막힌 노래들이 예. 나오는 거 예. 앞으로 계속 들려드릴게요. 진짜요? 예. 아. 저 DJ가 꿈이었어요. DJ가 아니 뭐 이렇게 뭐 비웃음을 하십니까?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비웃으시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비웃음을 그렇게. 아니 근데 DJ 가만있어 봐. 근데 DJ보다 훨씬 잘 된 거죠.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아니 제가 DJ 잘 됐으면 네. 방송 이런데 라디오에 쫙 깔리는 목소리로 나오고 네. 장 기자님이 저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사인해 주세요. 줄 서가지고. 길 서가지고 이 100m 막 뒤에. 그거 막 이렇게 막 동동거리면서 예. 오빠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가네요. 진짜 DJ가 꿈이셨어요? 예. DJ도 했어요. 학생 때. 예? 학생 때. 진짜요? 저희 때는 음악다방 있었거든요. 음악다방 있죠.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하면서 쫙 하고 예? 기폰 러닝 뭐 이런 거 다 들고. 진짜 그 시대의 음악이 나오네. 저 기폰 진짜 러닝. 팝장에 그것 좀 하나 코너 좀 만들어 주세요. 팟짱에 네, 제가 오늘의 음악? 음악. 알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시도 코너를. 읊고 제가 그랬죠. 시도 읊고요? 예. 근데 그동안 저 욕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아니 우리 저 근데 같이 혹시 해야 돼요. 출연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나 두려워요. 나 진짜. 근데 지난주에 정말 폭풍 댓글을 그러니까. 달아주셨어요. 저희 애청자들께서 저는 이상민 위원장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혜를 얻었어요. 네. 무조건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빠지다가 치고 빠지는 예. 전술. 그래야 밀당을 해잖아요. 예. 여자 꼬실 때도 네. 아니 남자 꼬실 때도 네. 밀당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러듯이 네. 이게 계속 앞으로 나가고 내가 잘났다, 네. 내가 했다, 계속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정 부분 물러나 주기도 하고 네. 그랬다가 그러면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달 물러나 있었으니까 1년 계속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그 수많은 댓글 가운데 베스트 네. 원을 하나 꼽아 네, 오셨다면서요? 우리 저 밥장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회식. 예, 뭐 여러 분이 있는데 네. 딱 한 분. 한 분 관명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6월 13일 날 11시 39분에 댓글 다셨어요. 예. 우리 이거 다 확인합니다. 네. 괜히 이상민 의원님 출연하니까 재밌다. 시원시원한 목소리는 뭐 쇳소리지만 이 양반이 이제 그까지 시원시원하다고 하든지 오히려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사람 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저러니까 삼손이겠지.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저러니까 삼손이겠지. 가만있어 봐. 이거 약간 좀 야, 아니, 곡선도 깔려 있고. 아니 근데 뭐 칭찬인지 뭔지. 아니 칭찬 같은데요? 우리 보좌관이 쓴 것 같은데. 관명님이 누구신지 확인을 좀 이거 해봐야 될 것 확인해서 같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 예, 초대하실 거예요. 예, 초대합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연락되죠. 네, 이분한테. 이분하고 저희가 제작진이 소통을 해서요. 예. 저희 그 회식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보좌관이 오는지 생각했지. 근데 회식을 하는 거예요? 예. 날짜가 날짜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짜를 박아서 예.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뜨거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예. 노래까지 예. 선사해 앞으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멋진 영화 예.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도요?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문화관광예술체육특위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